저는 마이엠 진로진학 연구 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부에서는 제가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2부에서는 저희 마이엠 수학학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 전략 설명인데요. 예비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지금 내신 등급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분리되는 감은 있지만 그래도 좀 예고해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도 범위를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입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입은 가장 빠르면 빠를수록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학생들이 더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생들이 등급별로 지원 가능한 대학이 어딘지를 잘 모르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급별로 본인이 갈 수 있는 대학을 인지하는 게 1학년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학년 때 이런 거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지 없는지 대학에서 보는 거,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들이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다면, 지금 2학년 학생이 있다면 지금 한국사, 그 다음에 제2외국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놓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종합전형 못 쓰거나 교과전형에서 서류평가가 반영되는 거, 이런 대학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요, 희망학과의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학년 때는 학생들이 지원학과에 대한 게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애들한테 강요를 할 수도 없고, 꿈이 없는데.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런 게 좀 더 구체화돼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거를 교육부에서 아니면 대학에서 이걸 강요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신 등급만 높아서 갈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약 10년 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이거였어요. 전 과목 100점 시대는 지났다. 네. 그러니까 내신 1등부터 10등까지만 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이제 시대는 지났다라는 거죠. 그때 학생부 종합전형이 굉장히 많이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죠. 2022학년도부터 교과 전형을 많이 신설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2022학년도부터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 평가를 반영하기 시작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일반고 학생들이 이거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크게 3학년 때 많이 다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희망학과를 가능한 빨리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희망학과가 만약에 설정이 됐다 그러면은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했는지, 그다음에 선택 과목은 어떻게 이수했는지, 이런 것들을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바로 이제 수능 최저 준비를 들어가면 됩니다. 수능 최저 준비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학생들은 그냥 내신과 비교과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1월부터 겨울방학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내가 수능에서 어떤 과목을 최저로 맞추지? 2-3개 정도, 4개까지 준비를 하시는 거면은 의학학 계열이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일반학과를 가실 거면은 최대 3개까지, 그리고 적어도 2개까지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2개만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각 학년별로 이런 거를 좀 인지를 하시면은 조금 더 성공적인 대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 비율이 이렇게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수능 성적표가 발부가 됐는데,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연락이 좀 안 되는 학생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3합 7일 경우, 고려대 같은 경우는 지금 자연계열이 56.3%밖에 안 된다. 그리고 서울시립대
삼합 7 탐구 하나밖에 반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연계열은 수능 최저 충족률이 반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합 5 숭실대 자연캠퍼스가 자연계열이 이제 58.6.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 70%에 해당되는 학교는 수능 최저를 이렇게 바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딱 수능 최저 충족률을 70%에 맞추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각 학년별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 대입 전형 분석과 2026학년도 변경되는 수시 정시 전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사고 외고 진성고 대입 전략과 그다음에 그 외 광명시 일반고 대입 전략, 요거는 같이 세트로 묶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현 대입 전형을 먼저 공부를 해야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2026학년도 대입 전형 분석 수시 모집이 79.9%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대 2의 비율을 가지게 되었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학생부 교과가 가장 많은 비율, 그 다음에 종합, 정시, 논술입니다. 문제는 수도권으로 확대했을 때 정시가 가장 많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정시, 종합, 교과의 순입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정시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종합, 교과, 논술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상위권 대학교 위주로 말입니다. 2026학년도 올해 이제 지금 현재 예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적용되는 수시 전형 변경 사항이 뭐냐면, 자, 첫 번째는요, 서울시립대가 드디어 교과 전형에서 정성평가를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성평가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원래는 이렇게 학생부 교과 100 내신 정량평가라고 불리는 거죠. 근데 이제 학생부 교과 90에다가 교과 정성평가 10%를 더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과목 선택했는지도 보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특도 준비했는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점점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요. 교과 정성평가라는 건 뭐냐? 경희대학교가 지금 현재 지금 선발하고 있는 전형을 보면, 자, 교과 종합평가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교과목의 교과 성적이 적절한지를 첫 번째 묻고요. 그 다음에는 그 외 교과목의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인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간혹 수학 선생님이나 영어 선생님이나 뭐 국어 선생님이 입시 좀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과목을 다 챙겨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지 없는지도 봅니다. 유난히 소홀한 과목의 절대적인 기준이 없지만 제가 봤을 때 4등급 밑으로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일본어 과목 역시 한 3등급 이상은 나와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학년별 추이도 본다는 거죠. 그래서 1학년 때 만약에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2학년 때부터 열심히 하면 희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서울 상위권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형 방법의 유형, 이렇게 서류와 학생부 교과를 합해서 이제 선발하는 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 고려대, 건국대, 동국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가 이렇게 이미 선발하고 있었지만 이 흐름에 서울시립대가 합류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내신이 1.0에서 1.5에 해당되는 학생은 정성평가가 반영되는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서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지원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신만 좋다, 연세대, 서강대만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1.5에서 2.0 구간에서도 경희대, 시립대가
이렇게 정성평가 반영되는데 중앙대, 한국외대만 지원할 수 없다는 점, 건국대, 동국대 외에 홍익대, 이화여대, 숙명여대만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2026학년도부터는요. 그래서 서류평가의 중요성이 굉장히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뀌는 점은요. 이화여대가 드디어 교과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원래는 이화여대는 교과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는 굉장히 이상한 학교였거든요. 왜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지? 왜 이상하게 종합 전형에서 적용하지? 이랬는데 이제 앞으로 이화여대마저 이합으로 이제 체제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상위권대학교에서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자, 연세대, 한양대, 건국대, 동국대, 이화여대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건국대, 동국대 빼고는 이제 다 이제 수능 체제를 이제 적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건국대, 동국대만 지원할 수도 없는 거고 수시 6개에서 2개를 4개를 지원할 때 수능 체제가 없으면 이제 안 된다는 점인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국민대, 고려대, 서울시립대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좀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고려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려대는 원래 기존의 국수영탐 3합 7에서 이렇게 탐구 하나로 바뀌었어요. 원래 탐구 2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 과목으로 바뀌었고, 서울시립대는 3합 7에서 3합 8, 그리고 국민대 인문계열은 2합 5에서 2합 6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이 한 50% 정도가 되니까 학교들이 조금 더 학생들한테 이제 기회를 좀 부여하려고 완화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려대에 지금 3합 7 탐구 2개가 들어가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자연계열은 56.3%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서울시립대는 자연계열에서 지금 45%밖에 안 되고, 숭실대학교는 2합 4였을 때, 그러니까 지금 2합 5로 바뀌긴 했지만 최 50%가 넘기지 않죠. 2합 4 정도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이화여대, 마지막은 아니고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전형이 드디어 신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여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상한 학교였어요. 이화여대 왜 종합전형에서 최저를 적용하고 왜 면접을 반영하지 않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면접의 비율이 있는 전형을 드디어 신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를 미적용했고요. 근데 다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전형은 살려놓고 이렇게 면접형을 새로 신설하고 수능 최저를 이제 미적용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이 이렇게 이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대학교 논술 전형 신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국민대가 논술 전형 이제 신설했으면 이제 서울 상위권 대학교에서는 논술로 선발하지 않는 학교는 딱 2군데입니다. 바로 명지대, 서울대를 제외하고 다 논술을 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금 2등급 후반에 있거나, 그리고 뭐 인문이면 국어를 좀 잘한다든지, 그리고 자연이면 수학을 좀 더 잘한다든지 이러면 반드시 국민대도 논술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수시 전형 변경사항 말씀드렸고, 정시 전형 변경사항 말씀드릴게요. 정시 전형은 연세대, 성균관대, 그다음에 한양대가 드디어 정시 전형에서도 학생부 종합평가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전에는 정시는 그냥 수능 100이라고 이렇게 인식하셨으면 됐는데 이제는 수능으로만 갈 수 있는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과 어느 정도의 내신, 근데 그 어느 정도의 내신이 물론 실질적인 영향력은 많이 없겠지만
네, 그래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런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실질적인 영향으로 많이 없겠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나 아니면 한양대 같은 경우 지금 과목 이수 내용, 교과 성취도, 교과 학업 수행 내용까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지역 균형이 해당되는 전형에서는 한양대학교도 과목 이수 내용, 교과 성취도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목 선택했는지도 본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최상위권이다 라고 한다면 바로 내가 수능만으로 갈 수는 없구나 라고 해서 지금부터 내신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점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2028학년도 수시 전형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냐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성균관대, 동국대, 고려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건국대가 지금 현재 교과 전형에서 내신 정량평가가 아니라 내신 정성평가를 반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들이 이제 대학교를 갈 때는 아마 더 많이 확대될 겁니다. 이렇게 교과 플러스 교과 종합평가를 반영하는 학교가 확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왜냐면 현행은 지금 이렇게 11%까지가 1등급은 4%, 2등급은 7%, 그래서 누적을 해서 11%인데 개편하게 되면 1등급이 10%로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학교에서도 변별력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수능 최저를 지금 완화를 하는 쪽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수능 최저를 너무 높여버리면 학생들이 너무 부담이 크니까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 바로 그러면은 내신 정성평가 좀 봐야 되겠다 라는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합뉴스에서 숭실대학교 입학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숭실대학교는 웬만하면은 2028학년도 대입에서도 지금 현재는 이제 여기는 내신 정량평가 100%예요. 근데 숭실대학교마저도 내신 성적만 보던 학생부 교과 전형에 면접, 교내활동, 내용 등 학생부 종합전형의 여러 요소를 추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서울 상위권 대학의 종합전형 기존 체제가 유지될 거고, 그리고 심지어 더 심화될 겁니다. 그리고 다만 지원학과 관련 교과 이수 여부가 지금보다 더 심해지겠죠. 이것도 인터뷰 내용을 좀 볼게요. 서울대는 지금 당장 수능이나 고교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뀐다고 해서 여태 평가하던 방식을 엄청나게 바꿀 필요는 없는 상태.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미 등수뿐 아니라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떤 깊이로 공부했는지 평가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어떤 과목 선택했는지 지금 이제 물리 선택 안 하면 공학 계열로 많이 안 된다는 거 다들 아시다시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1학년 때 여름 이제 1학기 끝날 때, 그 다음에 2학기 처음 시작할 때 이제 2학년 때 배우게 될 과목 수요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만이라도 내가 어떤 학과를 가야 될지 미리 좀 염두에 두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공통 과목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이렇게 공통 과목 1학년 때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이렇게. 근데 이제 바뀌게 되는 개편,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내년에 가게 될 때 공통 국어, 공통 수학, 공통용 이거 많이 바뀌는 부분은 없거든요. 1학년 때는. 네, 하지만 2학년 때 많이 바뀌게 되죠. 2학년이나 3학년 때 국어, 화법과작문, 독서, 언어, 매체, 문화, 수학에서 수 1, 2는 공통적으로 배우게 되고 미적분을 배울지 확률과 통계를 배울지 갈라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이렇게 점점 세분화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하 미적분 2, 지금 미적분 2가 수능에서
2028년도 2028학년도 때 수능에서 미적분투가 빠지는 게 확정됐잖아요. 그래서 수능에서 미적분투를 보지 않으니까 그럼 내신에서 미적분투를 수강했던 학생들 좀 봐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은 점점 쉬운 쪽으로 가고 생기부는 조금 더 많이 채우는 쪽으로 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뭐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역학과 에너지, 그다음에 전자기하, 양자 이런 식으로 딱 봐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2028학년도 수시 전형은 앞으로 이제 교과 전형에서는 서류 평가, 그다음에 종합 전형은 조금 더 심화될 것 같고, 정시 전형 변경 예상을 해보자면 서울상위권 정시 전형 수능 과목 변별력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정량, 정성, 반영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처장님께서 또 인터뷰하셨던 게 고등학교와 수능, 사회, 과학, 탐구 영역이 모두 선택 과목 없이 공통 과목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 처장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학습 내용 격차가 심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점점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죠.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대학교에서 배울 내용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학교 입장에서는 얘가 내신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온다는 거죠. 네, 국어 지금 현행은 이렇게 공통에서는 독서부나 선택에서 화법과 작문과 언어 매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체제인데 이제 이게 하나로 묶여져 버렸다는 거. 그리고 수학은 논란이 되었던 미적분2가 빠지게 됐다는 점. 영어는 뭐 마찬가지로 차이는 없지만 문제는 사회와 탐구죠. 그러니까 지금 문과 애들은 과학을 선택하지 않고 이제 자연 계열 애들은 사회를 선택하지 않는데 이제 앞으로 이거를 다 하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그래서 현행으로는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그다음에 윤리화산 이렇게 이제 본인이 잘하는 과목을 인문 계열에서는 사회 과목만, 자연 계열에서는 과학 계열만 이렇게 반영했는데 이제 선택했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문과 애들도 물리를 물리를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화학을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된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선택 과목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내가 내신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점 계속해서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1부에서 말씀드렸던 수시 전형, 대입 전형 분석과 2026학년도 변경되는 수시 전형 정리를 한번 해보려면 서울상위권 선발 비율은 정시가 가장 많고요. 종합, 교과, 논술 순입니다. 근데 애들이 이제 정시로 가겠다고 하면은 조금 이제 고민이 좀 많아지는 거죠. 이화여대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능 체제 없이는 교과 전형에서 갈 대학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점. 서울시립대 교과 전형, 교과 종합 평가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고려대, 서울시립대, 국민대 교과 전형 수능 체제 완화된 점, 그 다음에 국민대 논술 전형 신설해서 이제 수능 서울 상위권 대학에서는 논술로 선발하지 않는 학교는 명지대, 서울대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정시 전형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사범대 학생부 교과 반영, 학생부 교과를 정량적으로 반영한다든지 정성적으로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대입 전형 분석과 바뀌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고등학교에서 좋은 대입 전략을 짤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전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수시 전형,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세 개가 있고요. 굉장히 뭐 많다고 하시는데 이거 세 개밖에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종합 전형 뭐 막 전형이 막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그런 게 다 종합 전형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교과 전형은 지금 학생부 교과 추천 전형으로 이제 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논술 전형 이렇게 세 개밖에 없다는 점 명심하시고, 교과 전형의 전형 방법은 그냥 내신 등급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네가 있는 일반고에서 몇 등을 했는지, 몇 등급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은 서류, 생활기록부 요것만 본다는 점. 지금 자기소개서는 이제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서류만, 굉장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서류만 열심히 하시면 되고, 논술 전형은 그냥 논술만 잘 쓰면 됩니다. 내신이 반영되는 학교도 있는데 내신의 실질적 반영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5등급까지 괜찮아요. 근데 6등급부터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5등급까지는 제발 안에 들어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신 등급이 교과 전형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은 실질적 영향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종합 전형으로 내가 갈 수 있어요, 몇 등급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등급으로 제가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 각각의 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점수가. 그래서 진성고나 뭐 신성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신성고 대입 실적 보시면 뭐 건국대가 막 한 30명 정도 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종합 전형으로 그렇게 많이 합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종합 전형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건국대가 30명 정도 되면 다른 학교는 더 많다는 거잖아요. 서울상위권 대학교가. 근데 그거는 내신 등급 체제로 가는 게 아니라 원점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내신 등급이 그렇게 실질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논술 전형은 등급을 반영하지만 5등급까지는 실질적 영향이 없다는 점. 자, 그래서 교과와 종합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 전형은 이렇게 1.2가 1.1을 이길 수 있는 구조, 그 다음에 1.9가 1.5를 이길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급이 아니라 원점수가 중요하고, 원점수를 봤으면 활동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부분 애들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근데 교과 전형은 그냥 이렇게 딱 일률적으로 딱 4명을 선발하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교과 전형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대부분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종합 전형은 거의 대부분 미적용입니다. 네. 스카이를 갈 게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거다. 그러면은 종합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의 부담은 잠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거보다 면접을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논술 전형도 거의 대부분 적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서울상위권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대학이 이렇게 건국대, 동국대 빼고 다 적용된다는 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홍익대, 이화여대, 서류형 빼고는 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 논술 전형은 논술 전형 연세대, 서울시립대, 당국대, 가톨릭대 빼고는 전부 다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0.5 단위로 1.0에서 1.25에서 4등급 때까지 진성고, 자사고, 외고, 그다음에 일반고 이렇게 딱 둘로 나눠서 교과, 종합, 논술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신이 1.0에서 1.25에 해당되는 구간. 자사고, 외고 학생들이 1.0에서 1.25는 당연히 없겠죠. 근데 진성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고에서도 2~3명 정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에 속하게 된다면, 자, 이런 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 다음에 일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울대는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여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대학들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2024학년도까지는 한양대가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보험으로 하나 한양대를 그냥 1.25까지 안에 드는 학생들은 보험으로 하나 썼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점 앞에서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사고, 외고, 진성고만 갔는데 요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뭐 자연계열이라면은 과학기술원, 의치하냐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진성고나 자사고, 외고 가서 만약 이런 등급을 맞는다고 해도 웬만하면은 종합으로 쓰지 마시고 교과 전형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도 마찬가지로 교과 전형이 내신 정량평가 위주입니다. 그래서 진성고를 간다고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만약에 좀 특화된 학교라고 하더라도 교과 전형이 그거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교과 전형의 정량평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내신 등급대에서는 내신 정량평가의 힘이 굉장히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들이 어떤 전형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드리면, 자,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교과 정성평가 반영되는 학교가 성균관대, 한양대, 그리고 고려대는 서류 10% 이렇게 반영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내신뿐만 아니라 서류까지도 신경 써줘야 된다라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반영 방법은요,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는 전과목 반영이에요. 교과 전형에서. 교과 전형에서는 제2외국어 뭐 이런 거 반영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1.5 안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전부 다 전 과목이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도 버릴 수 없습니다. 자, 이 구간에 해당되는 수능 최저력 기준은 딱 3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4개까지는 필요 없고, 4개까지 만약 하실 거면 의치한약이고, 3개까지 3합7, 3합7이 가장 최대죠. 3합7, 그다음에 연세대는 2합4. 근데 연세대는 물론 공통적으로 영어는 3등급 이내에 해당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되는 조건은 아니고, 성균관대도 3합7, 한양대는 3합7, 그다음에 서강대는 3개가 각 3등급만 나오면 되는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교과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종합으로는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둘 다 똑같이 지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는 물론 지역균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연세대 이렇게 쓰는데, 하지만 웬만해서는 만약에 일반고일 경우 내가 고려대와 연세대, 근데 사실 일반고에 해당된다면 고려대를 교과 전형에서 하나 쓰고 종합에서 하나 쓰고 이게 좀 성립이 안 돼요. 원래 자체가. 왜냐면 고려대 이 학추와 고려대 이제 첫 번째 종합 전형인 학업 우수형이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근데 계열적 합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계열적 합은 자사고, 특목고, 영재학교의 그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원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내신 등급이다 그러면 차라리 고려대를 교과로 그냥 지원하는 게 낫다. 연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대도 차라리 교과로 지원해라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까지는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자, 종합전형의 전형 방법은 서울대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뭐 서류 100에 2단계에서는 70, 면접 3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려대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 100, 연세대 활동 우수형은 60, 40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력 기준 역시 3합7, 서울대는 3합7이나 고려대는 4개까지 요구하는 게 아주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업 우수형으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4개까지 준비를 해야 돼서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심화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 연세대는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나 둘 다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논술은 자사고, 외고, 진성고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교과 전형으로 쓰고
그리고 의치한약 계열로 의치한약 계열로 논술로 몇 개 또 지원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일반고라고 한다면 논술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과 전형으로 합격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1.0에서 1.25 내신 지원 전략, 수시 지원 전략을 보셨고요.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학생들이 지원하고 합격하는지를 좀 보시면, 인문계열에서 1.25 구간에 드는 학생들은 이렇게 1순위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교과 전형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그냥 종합 전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 전형으로 하나, 둘, 셋, 3순위까지 종합 전형을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교과가 다 6개로 합격이 된다. 근데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이거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거든요. 여기서도 왜냐하면은 지역균형도 그냥 교과로 그냥 보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어차피 학추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설적으로 학생들이 지금 이 정도 내신 등급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종합 전형으로 거의 붙지를 않아요. 교과 전형으로 합격하는 비율이 더 많지. 그 다음에 자연계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과 하나 쓰고 종합 5개 씁니다. 근데 교과 4개 붙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고려대 학추 1순위, 서울대, 한양대, 연세대 이런 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신 구간대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첫 번째, 교과 종합 정성평가가 반영되는 학교가 3개나 있으니까 한양대, 고려대, 한양대, 고려대, 연세대 이렇게 3개가 있으니까 만약에 내신 등급이 높다고 하더라도 교과 정성평가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수능은 전부 다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능은 3개나 아니면 4개. 근데 4개까지도 사실은 교과 전형도 필요 없어요. 그냥 딱 3개까지만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자, 종합 전형은요, 가능한 지원 여부를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과의 정량평가가 조금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서류로 교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조금 그래도 많이 적습니다. 생활기록부를 근데 만약에 종합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생활기록 먼저 신경을 좀 써야 되겠지만, 논술은 뭐 둘 다 의치한약 수가 아니라면 지원 여부를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1.2에서 1.5 구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는 똑같이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고려대는 서류 10%를 반영하기 때문에 내신 1.2 안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역전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연세대도 마찬가지. 연세대는 원래 면접 전형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서류, 이제 학생부 교과 100,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이렇게 바뀌어서 올해는 이제 이게 조금 더 밑으로 이제 이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학과는 조금 안 되고 하위권 학과 위주로는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성균관대, 한양대는 그래도 조금 본인이 원하는 학과는 선택할 수가 있는 구간대입니다. 자, 그리고 종합전형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은 서울대는 이제 학교별로 2명까지 지역균형을 주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는 이제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대학교는 종합전형이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 이 2개인데, 일반 전형은 이렇게 면접 50, 50 이렇게 되는 전형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고려대 학업부 수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류 100, 고려대 그리고 두 번째 계열적 합평 서류 100에다가 60, 40 이런 비율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연세대 활동 우수형 60, 40 이렇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와 종합의 이 구간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역시 고려대가 4합 8이고 나머지는 3개 혹은 2개
요거까지만 준비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네, 논술 역시 자사고, 외고, 진성고라면 의치한의학 계열로 위주로 지원을 염두에 두시고, 일반고에서도 사실 이 구간대에서도 논술을 만약에 쓰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대에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사고, 외고, 진성고에서 교과 전형은 교과 종합 정성평가를 주의하자. 교과 전형에서도 생기부가 반영되는 학교가 있으니, 그 다음에 수능은 3개에서 4개 과목을 꼭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종합 전형으로는 연세대, 고려대 상위학과는 만약에 본인이 연세대, 고려대를 수능 이제 학생부 교과로 딱 봤을 때 하위권 위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 학과를 이제 지원을 하지 않을 거면 교과는 버리고 종합으로 지원을 하셔도 충분히 붙을 수 있는 구간대입니다. 자사고, 외고, 진성고는. 그래서 만약에 종합으로 연세대, 고려대 상위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생기부 좀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논술은 모의고사가 내신보다 더 잘 나올 경우는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이 내신 구간대에서 모의고사도 굉장히 잘 나온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대에서는 의치한의학수 계열이 1.25에서 1.5 구간이 살짝 불안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서울 메이저, 경기 메이저 의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종합도 지원해 볼 수 있고 논술도 지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근데 교과는 조금 이제 좀 힘들다는 점. 자, 일반고는 이 내신 구간대에서는요 똑같이 교과 종합 정성평가 주의하셔야 되고, 수능 3개에서 4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종합은 스카이 대학만 종합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성균관대, 한양대, 그 다음에 서강대 이런 데는 차라리 교과로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좀 더 스카이의 상위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종합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기부 신경 쓰시고, 모의고사 내신보다 더 잘 나올 경우는 그래도 논술 한 2-3개 정도는 지원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문계열에서 종합을 하나 쓰고 교과를 5개를 쓰는데 실질적으로 붙는 거는 교과가 다 6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자연계도 실질적으로 붙는 건 종합 2개, 나머지 교과 4개가 강세를 띄우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 다음에 1.5에서 1.75 구간대 보겠습니다. 자, 이 구간대에서는 자사고, 외고, 진성고라면 교과 전형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대에서 지원 가능한 교과 전형 라인이 서성한 라인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정도 내신 등급을 만약에 요 자사고, 외고, 진성고에서 맞았다 그러면은 거의 굉장히 상위권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차라리 더 높은 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뭐 서울대를 연세대, 고려대. 왜냐면 원점수가 굉장히 높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는 이제부터는 쓸 필요가 없고, 하지만 일반고 학생들은 그래도 6개 중에서 안정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고는 성균관대, 한양대는 조금 하위학과, 그리고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한국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정 구간이고, 성균관대, 한양대는 조금 불안정한 학과를 쓸 수밖에 없고요.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의 교과 전형 지원 전형 방법은, 지금 경희대, 시립대는 교과 정성평가가 이렇게 30%, 10% 들어가 있어서 서류 신경 써야 된다는 점 말씀드렸고, 중앙대, 한국외대는 아직까지는 학생부 교과 위주로만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2개 서류 반영된다는 학교. 그리고 이제 이 구간대에서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시립대는 내신 반영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그 다음에 한국사도 어차피 사회에 들어가는 거니까 서울시립대만 전과목을 반영하게 되고요. 그래서 1.5를 기준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1.5 안에 들면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거기는 전 과목을 다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내가 1.5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다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이 잘 나오고 제2외국어 좀 안 나온다. 그러면은 교과 전형에서 내신 등급이 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구간대에서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시립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3합 7, 2합 5, 2합 4, 3합 8 이렇기 때문에 2개에서 3개까지만 준비하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전형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지원하시면 됩니다. 뭐 자사고, 외고, 진성고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고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지원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랑 한양대는 이제 하위학과를 이제 안정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연세대, 고려대를 조금 이제 노리겠다라고 한다면 서울대는 일반 전형, 고려대는 만약에 이제 고려대는 이제 이 구간대에서는 학추를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업 우수형으로 수능 최저 있는 거 4합 8 전형으로 지원하시면 되고 연세대도 활동 우수형으로 지원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 종합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렇게 고려대 4합 8, 연세대 2합 4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네, 논술은 마찬가지로 자사고 외고는 이치한약을 원하고 있다면 지원해 보시고 네, 일반고는 여기서부터는 비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의고사가 잘 나온 학생들이 많이 좀 줄어들어서 일반고에서는 이렇게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네, 이 구간대에서 또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인문계열에서 교과세, 종합세계를 이제 균형 있게 쓰기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합격하는 것도 이제 교과가 조금 5개로 높아서 교과의 비중이 좀 더 크다라는 점. 자연계열 마찬가지. 자연계열도 교과의 합격 순위는 1, 2, 3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려대,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렇게 높게 상향 지원을 해서 쓰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붙는 건 중앙대 그리고 고려대, 성균관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이 구간대에서도 간혹 나오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위학과라는 점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구간대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사고, 외고, 진성고는요 교과 전형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종합 전형은 연세대, 고려대 상위학과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 근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점은 원점수가 100점에 수렴하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 과목을 다 챙겼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이 100점인데 한 과목이라도 놓쳤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연세대, 고려대 상위학과를 내가 만약에 뭐 한번 삐끗해서 한 번 정도는 괜찮은데 그게 만약에 3학기 이상 지속적으로 버리는 과목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논술로 쓰시는 게 더 낫습니다. 사양기록부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가 내신보다 잘 나온 학생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생기부를 봤는데 좀 버리는 과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생기부 간에 연관성이 없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논술로 지원하시거나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고에서도 교과 종합평가, 정성평가, 교과 종합 정성평가 주의하시고 수능 3개에서 4개 과목 꼭 준비하시고 스카이라인, 서성한 라인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점수가 근데 자사고, 외고, 진성고와는 다르게 100점이 아니라 한 95점 정도에 속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95점 정도가 일관적으로 나오는지를 꼭 보시면 됩니다. 생활기록부 신경 쓰셔야 되고요. 모의고사가 내신보다 만약에 잘 나올 경우에는 논술은 한 2개 정도 지원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1.5에서 2.0, 1등급 대 후반대, 1등급 후반대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대에서 자사고, 외고, 진성고 역시 교과로는 비추천하고요. 일반고에서는 중앙대, 시립대, 경희대, 외대, 그 다음에 드디어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에서 서류를 반영한 학교는 요 두 개, 건국대, 동국대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의 전형 방법은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국대, 동국대, 이화대, 숙명여대까지. 그리고 이제 내신은 어떻게 반영하냐?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기준이 완화되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죠. 이제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영수과 혹은 인문이면은 국영수사, 자연계열이면 국영수과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반영하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조금 더 기준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성평가가 반영되는 건국대, 동국대 이런 데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신 반영을 저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서류를 보겠다고 하니까 전 과목을 다 신경 쓸 수밖에 없는 학교라는 겁니다. 하지만 뭐 홍익대,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인문이면은 과학이 좀 안 나와. 근데 자연이면 사회가 좀 안 나와. 이러면은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점을 좀 확인하시고 내신 성적 산출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대에서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력 기준은 건국대, 동국대는 미적용하고요. 이화여대 2합5, 홍익대 3합8, 숙명여대 2합6 이기 때문에 홍익대까지 지원을 하실 거면 3개까지 그래서 2개나 3개 정도까지는 준비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종합전형 어떻게 지원하느냐? 네, 그래도 자사고, 외고, 진성고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까지 최상위권 대학교는 아직도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반고는요, 이 내신 등급대에서는 서성한까지는 굉장히 상향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정 구간은 중경외시 라인입니다. 근데 교과 전형에서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한국외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뭐 간혹 조금 높은 학과일 경우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일 경우에는 경희대학교 뭐 지금 미디어학과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면접을 본 학생이 있었는데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가 교과 전형으로 안 되니까 이 학생이 이제 경희대학교 종합 전형으로 넣었거든요. 1.9 정도 되는 학생이 그 학생 면접까지 갔으니까 아마 합격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점 후반대다 그러면은 서성하는 만약에 생기부가 굉장히 좋다면 상향 지원해 볼 수 있고 만약에 중경외시 라인을 조금 안정적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안정 교과 라인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라인 이렇게 잡으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내신 구간대에서 서강대, 성균관대 종합전형은 서류 100, 성균관대는 이렇게 두 갈래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한양대도 이렇게 서류 100, 면접 이렇게 30% 2단계에서 선발하는 전형으로 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학교당 여기서부터는 서류를 100% 반영되는 전형이 있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면접도 반영되는 학교 전형도 있다는 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종합전형 여기서는 한양대 추천형만 수능 최저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5부터 만약에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지원하는 이제 종합전형의 대학들은 사실 수능 최저력 기준이 그렇게 많이 적용되는 학교가 없어서 그렇게 좀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도 다 수능 최저가 미적용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사고, 외고, 진성고는 의치한약 계열이면은 추천을 드리고 일반고도 의치한약 계열이라면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75에서 2.0. 자, 보시면 이제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를 1, 2, 3 종합으로 지원하지만 실질적으로 붙는 거 중앙대, 경희대 교과라는 점. 그 다음에 자연계열 마찬가지. 자연계열도 이제 고려대, 서울대를 쓰지만 고려대를 지금 학업우수로 붙은 학생이 이제 많다는 게 좀 눈에 띄네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 종합전형, 홍익대 교과, 동국대 교과
이렇게 그래서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조금 더 종합전형으로 합격하는 비율이 역전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사고, 외고, 진성고 교과 전형으로는 지원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종합전형으로 연세대, 고려대 상위학과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점수 100점에 수렴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생기부 당연히 신경 쓰셔야 되고 논술은 모의고사가 더 잘 나올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 종합평가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내신 구간대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굉장히 상향이기 때문에 조금 높게 잡아도 서성한까지는 추천드리며 중경 외시 라인이 조금 현실적으로 눈높이에 맞는 학교다. 그리고 원점수가 모든 과목이 95점에 수렴하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논술도 만약에 모의고사가 더 잘 나온다 라고 한다면 몇 개 써 보실 수 있다라는 점. 자, 이제 드디어 2.0 구간대입니다. 2.0에서 2.5 내신 구간대는요. 네, 역시 자사고, 외고, 진성고에서 2점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교과 전형으로 절대 쓰시면 안 되는 걸로 확인하셔야 되고 일반고라면 자, 이제부터는 홍익대, 숙명여대 하위권 학교를 쓸 수가 있고요. 네,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인하대부터는 교과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학교가 이제부터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내신 정량만 잘 보면 됩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내신 100%. 그 다음에 인문 계열에서는 국영수사, 자연 계열에서는 국영수과. 앞에서 건국대나 뭐 동국대 말씀드렸을 때 한국수사까지 과학까지 인문 계열에서는 과학까지 반영되는 학교도 좀 물론 있었지만 이 구간대에서부터는 국민대, 숭실대에서는 인문이면 국영수사, 자연이면 국영수과만 잘해도 교과 전형으로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5를 전 과목 2.5를 맡은 학생이 숭실대식으로 내신 산출을 했을 때 2.03이 나오기도 해요. 뭐 과학을 반영 안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학생은 지금 숭실대나 인하대를 그 교과 전형으로 안정 지원으로 일단 보험을 놨고 동국대를 지금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고 네, 이따가 면접이 5시 반부터 있다고 했으니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신 2.0에서 2.5 구간대에서는 딱 분리해서 잘하면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숭실대, 세종대는 지금 죄송한데 여기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수능 최저가 적용되어 됩니다. 그래서 숭실대는 2합 5, 세종대는 2합 6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부 다 반영된다라는 점. 네, 종합전형은 네, 자사고, 외고, 진성고 역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여기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고는 만약에 2점대부터 내려가게 된다면 이제부터 현실 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 정도 되는 학생들이 중앙대, 경희대를 굉장히 많이 가려고 하고 심지어 건국대, 동국대도 많이 안 가려고 하기는 하는데 종합전형으로 조금 그래도 생기부가 괜찮다면 많이 붙는 구간이기도 하고 근데 웬만하면은 이 서성한 라인은 좀 쓰시는 거를 좀 굉장히 말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높게 잡아도 중앙대, 경희대까지만 쓰시고 그래서 이렇게 4개 정도를 쓰시고 일반고 이제 교과 전형에서 딱 2개를 안정적으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종합전형 지원대학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여기서는 홍익대만 면접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나머지 면접이 반영되고요. 그리고 종합전형에서는 홍익대만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홍익대는 서류를 잘 신경 쓰고 그 다음에 면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 3개, 8 정도를 맞출 수 있는 실력이다. 그러면은 2.7이 홍익대를 종합으로 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익대 만약에 지금 2점 후반, 1학년 지금 지났을 때 2점 후반, 2학년 지났을 때 2점 후반, 3학년 좀 올려서 서류 좀 신경 쓰고
수능 3개 좀 준비하시면 홍익대를 반드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논술은 마찬가지로 자사고 외고 진성고는 의치한약수 계열이라면 추천드리고, 여기서는 중경외시 라인 이상만 가실 의향이 있다면 여기 라인 이상까지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에서 2.5 구간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자 보시면 이제 학생들이 눈이 높아서 고려대, 경희대, 성균관대 이런 데를 종합으로 쓰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대가 맨 처음에 나온다는 점. 이화여대 종합, 고려대 종합, 그다음에 세종대, 동국대 교과 2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2.25에서 2.5 구간대 고려대, 동국대, 홍익대 상향 지원하지만 성신여대, 이화여대, 홍익대, 건국대 종합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명대, 숭실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 마찬가지로 2.0에서 2.5 구간대 고려대, 건국대, 서울대까지도 지원했네요. 여기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국민대, 세종대, 서울과기대 교과로 많이 합격을 하고, 만약에 수능 최저 4개 8을 맞췄다 그러면은 고려대 학업우수형, 홍익대 종합전형, 그다음에 이화여대까지 붙고, 그다음에 2.2에서 2.5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경희대, 하지만 국민대, 숭실대 교과 전형이 가장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내신 구간대입니다. 그래서 2.0에서 2.5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자, 자사고 외고 진성고다 그러면 교과 전형 지원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종합전형 스카이라인, 서성한 라인 종합전형으로 만약에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원점수 100점이 아니라 원점수 95점에 수렴하는지를 꼭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논술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가 내신보다 잘 나올 경우 지원하실 수 있고요. 일반고에서는 2.0에서 2.5 구간대에서 교과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이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열별 반영 과목이 잘 나온다면 인문계열이면 국영수사, 자연계열이면 국영수과 이렇게 잘 나온 학생들이라면 교과 전형으로 3, 4개 정도를 공격적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수능 과목은 3개까지 준비하시면 홍익대까지 종합전형에서 합격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종합전형으로 하신다 그러면은 중경외시 라인과 건동홍수 라인은 80 후반에서 원점수가 80 후반에서 90 초반 정도가 된다면 모든 과목들이 그렇게 이제 균형적으로 그렇게 잘 나오게 된다면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기부 당연히 신경 쓰셔야 되고, 논술은 만약에 더 잘 나오게 된다면 한두 장 지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5에서 3.0 구간대입니다. 자, 교과 자사고 외고 진성고 비추천드리고, 일반고는 여기서는 많이 합격하는 구간이 명지대, 가천대, 상명대, 인천대 구간입니다. 명지대는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선발하고 있는데 학생부 교과 100, 면접은 30% 반영되는 전형이고요. 가천대, 상명대, 인천대 역시 학생부 교과 100.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2.5, 3.0 구간에서도 내신 종합평가를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학교는 하나도 없다라는 점. 그래서 명지대, 국영수사, 자연계열, 국영수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이상하게 상명대가 전 과목을 반영해서 학생들을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왜 상명대가 전 과목을 반영하지? 자, 교과 명지대, 가천대. 근데 상명대는 또 신기하게 올해부터 미적용 교과 전형에서 이제 수능 최저를 폐지하기 시작했어요. 명지대도 원래 수능 최저가 없던 학교였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 가천대, 인천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2개 6에서 2개 합 7 이 정도 맞출 수 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구간대입니다. 종합전형으로 보시면 마찬가지 아직까지도 자사고 외고 진성고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 여기까지 쓰실 수 있고, 일반고에서는 건동홍수 라인을 쓰실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라도 과목이 버리는 과목이 없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2학년 때 제2외국어 이런 거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1학년 때 한국사 좀 많이 안 나왔다 그러면 2학년 때는 반드시 이 점을 신경 쓰셔야 건국대나 동국대, 홍익대, 송영대를 합격할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난주에 경희대를 이제 미디어학과를 면접을 갔던 학생이 1학년 때는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3등급에서 한 4등급 정도가 나왔는데 2학년 때 조금 많이 올려서
이 학생이 원점수가 한 95점 정도의 수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경희대 1단계를 이제 뚫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대에서는 2.5에서 2.67이라면 국승세단을 종합전형을 많이 붙는 구간이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3.0에 좀 근접한다 그러면은 국승세단은 생기부의 힘으로 뚫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신 구간대에서는 높게 잡으면 건동홍수, 조금 안정적으로 잡으면 국승세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합전형 지원,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이렇게 이제 전형 방법은 다 면접이 있지만 세종대는 서류만 반영되는 전형도 있고요. 당국대도 이렇게 두 가지로 이원화돼서 이제 선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요, 수능 최저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능 최저는 없이 그냥 면접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은 마찬가지로 자사고, 외고, 진성고라면 의치하냐, 그리고 일반고라면 건동홍숙 정도 라인 이상이라고 한다면 쓰실 수 있고, 자 2.5에서 2.75 내신 구간대에서는 동국대, 숭실대, 국민대, 고려대, 그러니까 숭실대 하나를 교과로 쓰고 나머지 종합을 5개를 쓰는 경향이 매우 크지만 실질적으로 붙는 게 상명대 교과 하나, 그다음에 숭실대 종합, 명지대 교과, 국민대 종합, 서울여대 숭실대 교과 이렇게 붙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2.75에서 3.0 구간대는 숭실대, 동국대, 국민대, 고려대, 홍익대 이렇게를 지원하지만 성신여대, 가천대, 상명대, 동덕여대 이렇게 붙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연계열 마찬가지로 2.5에서 2.75는 건국대, 동국대 이렇게 높여 쓰지만 실질적으로 붙는 거 국민대, 종합, 가천대 교과, 상명대 교과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2.75에서 3.0 구간대도 다 종합으로 그러니까 교과를 지금 하나도 안 쓰기 시작했어요. 교과 3개, 논술 1개, 그리고 종합 이렇게 해서 종합 5개를 쓰고, 근데 실제로 붙는 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건 상명대 교과 전형 하나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자사고, 외고, 진성고 학생들 교과 전형 이 구간대에서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스카이라인, 서성화까지는 지원하고 합격하실 수 있으니 원점수 95점에 속하는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생기부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가 내신보다 더 잘 나올 경우는 스카이라인, 서성라인은 논술로 쓰실 수 있고, 일반고에서는 교과 정성평가 반영되는 학교 없습니다. 그래서 계열별 반영 과목이 중요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수능 과목은 3개까지가 아니라 2개까지, 그리고 만약 이 내신 구간대에서 홍익대를 준비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3개까지 수능 과목 3개까지 준비하시면 서류를 잘 챙겼다라는 가정하에 홍익대학교 종합전형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원점수 85점에서 90점에 속하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모든 과목에서 논술도 뭐 2-3개 정도는 써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3.0에서 3.5 내신 구간대를 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사고, 외고, 진성고는 비추천드리고, 일반고에서는 여기에서는 인천대, 경기대, 수원대, 강남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네, 경기대, 수원대, 강남대는 학생부 교과 위주로 되고 있고요. 수원대는 이렇게 3개로 면접 전형이 3개로 갈려지고 있는데 면접 추천은 면접은 40%, 이렇게 출결이 40%. 하지만 교과 중심 전형 학생부 교과 100으로만 반영되고 있다는 점. 마찬가지로 이제 국영수사, 인문이면 국영수사, 자연이면 국영수과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능 기준은 그래도 많이 적용하는 편입니다. 경기대 수능 최저 있는 전형이 있고요. 수원대도 하나가 4등급 나오면 되고, 이 교과 전형은 두 기합, 2합 7. 강남대도 이번에 새로 적용하기 시작해서 한 개가 3등급만 나오면 되는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내신 구간대에서 자사고, 외고, 진성고 학생이라면 서성한 라인, 중경외시 라인, 건동, 홍숙 라인 쓰실 수 있고, 일반고에서는 국승세단 라인까지는 굉장히 상향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원점수가 일반적으로 다 소홀한 과목이 없다, 생기부 잘 챙겨져 있다, 그래도 합격이 나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광명상가 라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광명상가 라인 아버님들 상가 이름이 아닙니다.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천대 이렇게 줄여서 광명상가라고 불립니다. 네, 그리고 국민대, 숭실대 종합전형 이거 앞에서 보셨고 종합전형 여기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네, 인문계열에서 다 이렇게 지원을 공격적으로 해도 한성대 교과전형으로 붙는 게 가장 많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으로 붙어도 명지대, 경기대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연계열에서도 중앙대 논술, 숭실대 종합, 국민대 종합 이렇게 해도 한성대 교과, 그 다음에 광운대 교과, 충북대, 전북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통계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구간대에서 자사고 외고 진성고 학생들 교과 전형 절대 쓰시면 안 되고 92에서 95점에 속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서성한 중경외시 라인 합격하실 수가 있다. 생기부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일반고는 교과 정성평가 필요 없습니다. 계열별로 어떤 과목이 더 잘 나온다 그러면은 내신 반영 산출을 꼭 해보시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3.5에서 4.0 구간대 보시면 제가 좀 빨리 좀 해드릴게요. 25분까지 제가 해드릴게요. 수원대, 강남대, 안양대가 나오고요. 여기 내신 구간대에서 마찬가지로 경기대, 수원대, 강남대, 안양대까지. 안양대가 이제 처음에 나오기 시작했죠. 여기도 수능 최저는 수원대, 강남대, 그다음에 안양대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고 종합전형은 자사고 외고 진성고 학생들은 건동수까지 거의 많이 붙는 라인이고요. 그다음에 일반고라면 인천대, 경기대, 안양대, 강남대까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최대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천대 종합전형으로 많이 붙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네, 종합전형 전형 방법 이렇게 보시면 거의 다 면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이 보통 애들 면접을 보기 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도 이제 면접 준비를 했는데 애들이 많이 안 좋아하는 거를 내가 하면은 그만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점을 좀 많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신 구간 때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그 다음에 정리를 해드리자면 교과 전형 지원 비추천, 종합 전형으로 중경 외시 라인까지. 그 다음에 논술은 만약에 근데 이제 뭐 이 학생들의 모의고사가 더 잘 나온 학생들이 있으니까 논술을 좀 더 공격적으로 써볼 수 있겠죠.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정성평가 반영 비율이 없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 전형에서는 광명상가, 인천, 경기대 라인을 최고로 상향으로 잡으시고 그다음에 85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점수가 70 초반에서 80 초반까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시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정시 전형은 전형 방법이 수능 100% 위주이기 때문에 수능만 잘 보면 되는데 반영 지표에서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뭐냐 이거를 좀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표준 점수는 뭐냐면 내가 난이도를 더 높은 과목 문제를 맞으면 표준 점수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백분위는 그냥 상위 몇 프로를 나타내는 그 수치입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가 뭐냐, 백분위가 뭐냐, 뭐 이런 거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따가 원점수별로 어느 학교를 갈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뭐 요거는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표준 점수를 활용한다. 어디까지? 국승세단 라인까지는 표준 점수를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단국대 이후부터는 백분위를 활용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울상위권대학교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맞춘 학생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표준 점수를 더 많이 맞은 점수가 더 높은 학생들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같은 점수라고 하더라도 난이도가 4점짜리를 맞춘 학생이 표준 점수가 더 높기 때문에 서울 상위권 학교는 그런 학생들을 선발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반영 대학은 서울권은 서울, 고려, 연세, 한양 이렇게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권에서는 지금 현재 내신은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자, 최근 2개년 표준 점수 비교를 좀 설명드리자면 올해 2025학년도 바로 어제 나왔던 거, 그다음에 1년 전 건데 국어의 최고 표준 점수가 작년은 150점이었고 올해는 139점이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국어는 작년에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단 말입니다. 난이도가 어려우면 표준 점수가 더 높게 올라가요. 왜냐면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4점짜리 맞춘 학생들이 많이 없어서 내가 4점짜리 맞춰버리면 내가 표준 점수가 좀 더 껑충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국어와 수학이 이제 변별력이 굉장히 심했었고 올해는 국어와 수학이 굉장히 난이도가 쉬웠기 때문에 국어는 올해 최고점이 139점, 그다음에 수학은 최고점이 140점밖에 안 됐습니다. 작년에 수학 최고점이 148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국어와 수학을 잘해야 정시로 잘 갈 수 있었고, 근데 올해는 굉장히 난이도가 쉬웠기 때문에 국어와 수학에 변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탐구 과목으로 변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제 볼 수 있게 제가 이제 그래프를 좀 준비했는데, 자, 보시면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은 작년에 기준으로 봤을 때 국어 화법과정문 엄매 이렇게 국어 화작 89점, 엄매 86점, 미적 82점, 그다음 생명과학 둘 다 47점. 과탐은 50점이 만점입니다. 그래서 세 개, 그러니까 두 개, 각 하나씩만 틀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80, 중후반 정도가 되면은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을 웬만하게 썼다. 근데 올해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95점 정도, 국어는 95점 정도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은 90 초반, 그 다음에 탐구는 하나가 만점이 나와야 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간 조금 이제 그 원점수의 등급컷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그리고 내후년에도 올해와 같은 국어와 수학이 좀 난이도가 쉬운 편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어와 수학이 난이도가 조금 많이 어렵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생명과학부는 이 정도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의학과는 서울대학교 의학과를 가려면은 지금 올해는 전 과목에서 하나만 틀려야 되는 거, 작년에는 두 개, 세 개 정도 틀리는 수준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86, 이때는 80 초반, 국어 80 초반에서 중반, 그다음에 올해는 조금 90점 정도에 근접해야 된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려대도 좀 마찬가지고, 서강대 생명과학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 건국대학교를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건국대 가려면 수능에서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면 90점 정도는 국어는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탐구는 40점 초반 정도는 나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이거 마무리를 하면서 정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라고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1학년 끝나고 2학년 끝나고 나 정시로 틀 거예요 라고 하실 때 판단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국어, 수학, 그러니까 영어는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3등급, 2등급 정도만 나와도 그렇게 감점은 없지만, 국어와 수학이 70점 미만이다, 지금 모의고사가 70점 미만이다, 그럼 웬만하면은 그냥 수시로 가라고 설득하시면 좀 됩니다. 만약에 저는 수학이랑 국어가 70점 미만이다, 그럼 절대로 정시에서 될 가능성이 많이 적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 탐구는 겨울방학 때 두 개 개념을 돌리면 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건 국어와 수학이 변별이 가장 수능에서 높기 때문에 그 두 과목이 70점 미만이다 그러면은 정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입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1등급은 자사특목고 진성고는 서성한 라인 이상, 그래서 스카이, 그 다음에 일반고는 중경외시 라인 이상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2등급 이상이면은 일반고는 건동 홍숙 라인까지, 그 다음에 3등급이면 국숭 세단 라인까지, 4등급이면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천대 라인까지, 그리고 자사고에서 진성고에서는 3등급 초반 중반이다라고 하더라도 원점수에 따라서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도 갈 수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모든 과목의 원점수가 일관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정시 지원은
이제 영어를 1등급, 서울 중경외시까지는 1등급으로 이제 기본으로 깔아놓고 건동홍수 라인에서는 2등급일 때 이제 서울대는 서울 이제 국어로 보자면 서울대 95, 그다음에 연세대 고려대 90대 초반, 서성어는 80점 후반, 중경외시는 80점 중반, 그다음에 건동홍수는 이제 비슷하지만 영어가 이렇게 2등급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학은 92, 85, 84, 79, 그다음에 영어, 그다음에 탐구는 서울대는 만점, 연세대 고려대 하나 정도 틀려야 되고 건동홍수 라인 가려면 41점에서 42점 정도, 40점 초반 정도는 나와줘야 내가 건국대를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